예, 용인 캣맘 사망 사건을 계기로 길고양이 같은 동물을 돌보는 그 애니맘 논란이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동물에 대한 생명 존중만큼이나 유기견이나 길고양이 등으로 인한 생활 속 고충도 무시할 수만은 없어서인데요.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법 찾는 게 쉽지는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사건 발생 일주일을 넘어서고 있는 캣맘 사망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8일에 발생한 캣맘 사망 사건 아니겠습니까? 벽돌 누군가가 이제 던진 것으로 보이는 그 벽돌에 맞아서 이제 캣맘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고, 네. 그 이후에 이제 현장 조사 샅샅이 했고, 벽돌에 대한 DNA 검사까지 했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공개 수사로 이제 전환한 이후에도 아직까지 별다른 소득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까지 속보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어떤 특정한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여러 가지 시도를 계속 하고 있고요. 예. 일단은 지난번에 1차 DNA 검사에서는 그 벽돌에서 어떤 가해자로 추정되는 자의 DNA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예. 하지만 2차 정밀 검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지난번에 성과를 냈던 그런 3차원 시뮬레이션 실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보름 정도 걸리면 결과가 나온다고 하고 있고요. 또한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들이 자진해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응했다고 하거든요. 예. 네, 해당 라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 혹시라도 거기에서 뭔가 유용한 그런 정보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시뮬레이션 실험 결과는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네, 일단은 바로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동안에 있었던 다른 사건에서의 그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약 15일 정도는 예상이 되는데요. 문제는 그 15일이 지났을 때 특정한 어떤 유용할 만한 정보가 나오지 않았다면은 수사가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또한 15일 후에 결과가 나와서 어떠한 용의자가 좀 좁혀진다 하더라도 그 후에 수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사실 수사가 다시 시작입니다. 그 자에 해당 용의자에 대한 수사를 해서 혐의 여부를 밝혀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기간 내에 해결될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벽돌이 하늘에서 떨어진 건 아닐 거고요. 어딘가 범인이 있을 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경찰에서도 1차적으로는 이제 자연적인 낙하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는 그런 분석을 내놨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고의적으로 사람을 살해하기 위해서 던졌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실수로 떨어뜨려서 사람 위에서 낙하는 낙하지만 과실에 의한 범죄일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그런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경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제 의심하는 거는 캣맘에 대한 지나친 증오 범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의심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거 외에도 어떤 다른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사실은 이런 경우에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볼 때 캣맘에 대한 증오 범죄가 아니냐라는 의심을 1차적으로 하는 것이 맞고 또한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을 그렇게 해가지고 닫아놓기보다는 다른 가능성도 봐야 되는데요. 특히 유아나 어린이들에 의해서 장난 이런 것도 열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유사한 사건들을 예전에 한번 해봤었는데요. 실제로 용의자로 지목이 돼서 굉장히 억울함을 토로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족들이 찾아다니면서 실제로 조사를 했고 그러자 자신의 아이가 실제로 한 것 같다라는 그런 진술을 얻어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명을 벗고 나온 적이 있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캣맘에 대한 증오범죄 가능성이 여전히 있지만 혹시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각도도 열어놓고 수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범인이 밝혀지게 되면 어느 정도의 형량을 받게 되고 또 자수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은 벽돌이고 또한 고층에서 던졌다고 한다면은 살인 고의가 인정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살인죄로 처벌받게 되는데요.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형에 처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실제로 고의로 던진 것이 아니라 실수로 떨어뜨렸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과실치사죄가 되거든요. 따라서 형량은 매우 낮아지게 됩니다. 또한 자수하게 되면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형을 주지 않거나 또는 감경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실제로 지금이라도 자수를 해서 만약에 범인이 있다고 한다면 자수를 해서 본인의 형량도 내려가고 또한 지역 주민들이 받는 고통을 줄이는 것이 현명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캣맘 그리고 이를 이제 반대하는 주민들과의 이제 갈등이 법정으로 옮겨가는 사례도 상당히 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사례인데요. 물론 동물에 대한 또한 야생 동물에 대한 보호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굉장히 좋은 취지입니다만 그렇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 주민들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동물을 보호하는 측에서 결국은 폭행을 당해서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한 자가 이제 실제로 징역형에 처해진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겠고요. 또 반대로 오히려 동물을 보호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야생 동물에 대해서 어떤 해를 주는 사람에게 사적인 징계 차원에서 징벌하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해서 본인이 오히려 처벌받는 경우도 많이 늘고 있는데요. 굉장히 글쎄요. 사회적으로 이런 갈등이 좀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상에서는 캣맘에 대한 지나친 어떤 혐오 이런 것들이 또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혐오
범죄 또는 예. 혐오가 이제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서 좀 사회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예. 이런 캣맘에 대한 그런 증오 역시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터넷에서 보자면은 실질적으로 앞에서는 얘기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인터넷상에서는 뭐 굉장한 그런 비하와 욕설을 섞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렇게 참 어떤 그 중재적인 아니면 뭐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앞으로도 이런 갈등이 더 증폭돼서 어떤 범죄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요리 프로그램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이연복 셰프가 길고양이를 돌보다 겪은 일을 이제 SNS상에 이제 글을 올려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말이죠. 네. 동물에게 잔인한 행동을 하는 것도 처벌이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길고양이 또는 주인이 없는 그런 동물이라 하더라도 예. 동물 학대죄에 해당돼서 처벌받을 가능성이 남아 있고요. 예. 또한 뭐 야생동물이라고 한다면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이연복 셰프 같은 경우에도 어떠한 그런 동물의 사체를 보여주면서 협박을 한다고 한다면 불이익을 고지한다고 한다면 협박죄에 성립될 수도 있겠고요. 또한 다른 사람이 기르고 있는 동물에 대해서 이런 해치거나 이렇게 한다면 재물 손괴죄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런 형벌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고 한다면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범죄를 저질러서는 절대 안 되겠죠. 예. 비단 고양이뿐 아니라 이제 유기견, 이게 길거리 비둘기에게 이제 먹이를 주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이게 참 길거리 비둘기가 예. 법적으로 보면은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모든 비둘기는 아니겠지만 예. 아니고요. 어떤 실제로 털이나 이런 분비물 또는 배설물로 인해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그렇군요. 집비둘기가 유해 동물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예.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너무나 이제 보호를 하거나 하는 것도 뭐 필요는 하겠습니다만 예. 과도하게 했을 경우에는 주변에게 어떤 해를 끼치기 때문에 좀 적절한 수준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양이는 그렇지 않죠? 예, 고양이는 아직은 유해 동물로 건 지정은 아니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혐오 대 혐오 이런 구도에서는 해법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떤 해법을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해법 찾는다는 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해법이 없기 때문일 수 있겠는데요. 예. 양측 다 사실은 근거가 있고 논리적으로 보면은 참 타당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동물을 보호하는 것도 사실 맞는 말이고 또한 또 사적인 재산 또는 이제 위생 아니면은 이제 평화로운 예. 사생활을 이제 보호하는 것도 맞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대안을 찾다. 이번에 강동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제 길고양이 급식소를 만들었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제 지원을 받아서 공식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사적으로는 하지 않고 하면서 어떤 중재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캣맘 사망 사건 일주일째를 넘어서고 있는데 손소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